2003년 전 고대 동양의 사상가 한비자는 경고했습니다. 국무상강 무상약 고우장창 우창로원을 강한 나라 없고 늘 약한 나라 없다. 동법 자강 즉 국강 풍파즈창 제 고창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는 강해지고 동법 자약 즉 국약 에풍파셔롬 제 고로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를 약해진다. 나라에는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법을 바로 세운 자가 강하고 법을 무너뜨린 자가 약할 뿐입니다. 지금 네팔의 혼란은 우리에게도 경고의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법과 제도가 흔들리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언제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보다 책임을 중히 여기는 리더십,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찰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직 인도 정보기관 요원 럭키 비시트가 예고한 네팔 정부 붕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내부 균열과 불신이 쌓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역시 법과 제도를 경시하거나 청년 세대의 불만을 외면한다면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CIA와 유사한 인도의 전직 대외정보기관인 Raw Research and Analysis Wing, 요원이자 인도의 국가특수부대인 NSG National Security Guard 출신인 럭키 비시트의 영상이 최근 네팔 정부 붕괴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12월에 촬영되었으나 최근 네팔의 정치 불안 상황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네팔인들은 이 영상을 통해 인도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전직 대외정보기관인 RAO의 주요 임무는 대외 첩보 수집, 해외 공작, 테러 대응, 국경 관련 정보 활동 임무를 합니다. 국가특수부대인 NSG National Security Guard의 주요 임무는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항공기 납치 대응, 고위 인사 경호 등을 합니다. 전직 러 요원이자 NSG 특공대원인 럭키 비슈트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비슈트가 네팔 정부의 몰락을 예측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나히 영상에서 비슈트는 네팔 정부가 며칠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해당 주장처럼 한 달 전이 아닌 작년 12월에 촬영된 것입니다. Nerdy Sheening 12일입니다. 메모해두세요. 며칠 후 네팔에서 정부가 붕괴될 것이라는 큰 소식이 나올 겁니다.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CNN 하지만 제 말을 명심하세요. 최근 15일 후에 겨우 2달 전에 수립된 네팔 정부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다시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는 누구일까요? 럭키 비시트 씨는 8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무너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팔. 정부가 단 48시간 만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네팔 정치 불안. 네팔은 2025년 9월 9일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며칠간의 시위 끝에 사임하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세금 및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소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는 카트만두, 포카라, 부트왈, 비르군지 등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주로 젊은 시민들이 주도한 이 시위는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금지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치안군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팔군은 주요 도시 전역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홍보정보국은 성명을 통해 통행 금지령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유효합니다. 그 후 바드라 26일 9월 11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전국적인 통행 금지가 시행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람찬드라 파우델 대통령은 시위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 약 5,000명의 네팔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일자리 위기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에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비슈트 씨는 이후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즉각적인 몰락이 아닌 점진적인 약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로 55명 이상이 사망하는 가운데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공론화를 심화시켰습니다. 2011년 그는 과거 법적 사건인 이중 살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이력이 있고 이후 무죄 석방된 사례가 보도되며 그 과정과 신원 일부는 공적 자료, 언론 보도로만 확인됩니다. 왜 이 발언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는가?
최근 네팔에서는 청년층 중심의 대규모 시위와 정부 위기, 총리 퇴진 등 정치적 혼란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든지 시간 예측이 정확한가 보다도 실제로 결과가 발생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어느 정도의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점 예측은 정보기관이나 군사 전문가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가는 훨씬 중요한 평가 기준이지요. 왜냐하면 단순한 추측이나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실제 정보와 첩보 기반의 발언이라면 비슷한 사건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비슈트 씨는 이와 같은 정보나 첩보를 어디서 취득했을까요? 첫째, 전직 경력 기반 네트워크에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슈트 씨는 인도 NSG 인도 국가특수부대와 RAF 인도 대외 정보기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퇴직 이후에도 옛 동료, 현직 인맥, 군정보 분야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개 정보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OS인트를 통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국제기구 보고서, SNS 루머, 외교 관계자 발언 등 공개 정보 OS인트를 분석해도 상당한 정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네팔과 같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치인, 군, 외국 대사관 소스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많습니다. 셋째, 비공식 정보 루트를 통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은 인도와 국경, 경제, 군사적으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보기관은 네팔 내부 고위층, 군부, 정당과 비공식적인 접촉망을 유지해왔습니다. 비시트 씨가 은퇴했더라도 이 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첩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경험 기반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첩보가 부족하더라도 오랜 현장 경험으로 인해 권력 균형 변화, 군 움직임, 정치인 동향만 봐도 어떤 일이 곧 벌어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예측이 아니라 정황 증거와 패턴 분석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비시트 씨가 네팔 내부 고위층과 인도 정보기관 루트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군정보 경험을 결합해 사건을 예고한 것이라 보는 편입니다. 즉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 첩보와 경험적 분석의 결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네팔 사태에서 인도가 과연 개입을 했을까요? 럭키 비슈트, 럭키 비샷, 비시트의 발언과 실제 네팔, 전국의 혼란을 연결해서 인도의 개입 여부를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층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조적 맥락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리적, 경제적 종속성으로 네팔은 해상 접근이 없는 내륙 국가라서 무역, 에너지, 식량 공급망 상당 부분을 인도에 의존합니다. 이런 구조는 네팔 전국에 위기가 오면 인도의 개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안보 협력적으로 네팔군 내부에도 인도에서 교육받은 장교들이 많고 인도는 전통적으로 네팔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는 정치적 위기 시 인도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경로가 됩니다. 정보전, 정치 네트워크 측면에서 인도의 정보기관 RRO는 과거부터 네팔의 정당, 왕실, 무장 세력 등과 다양한 접촉을 유지해왔습니다. 럭키 비시트 같은 인물이 미리 정권 붕괴를 예고했다면 이는 인도 내 정보망에서 흘러나온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언의 효과는 특정 인물이 위기나 붕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신호 전식날이 됩니다. 네팔 내 정치 세력과 대중에게 인도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자기 실현적 예언은 발언이 실제로 붕괴 국면과 겹치면 그것은 곧 인도의 개입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영향력이 네팔 내부 권력 지형에 이미 깊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과 현실이 쉽게 일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럭키 비시트의 발언과 정권 붕괴의 실제와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네팔이 인도의 전략적 영향권 안에 있음을 드러낸 사례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인도의 직접적 개입 쿠데타, 지원 정권 전복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인도의 경제적 압박, 외교적 신호, 정보기관의 활동, 네팔 내부 친인도 네트워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보는 편이 균형 잡힌 해석일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인도 특수부대 요원인 럭키 비쉬트의 네팔 폭동 예고와 현실의 일치는 단순 예측 능력이 아니라
네팔 정치가 이미 인도 전략의 그림자 안에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특수부대 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네팔에 개입을 할까요? 개입 interference라는 단어는 미국 언론이나 국제정치 분석에서 꽤 넓게 쓰입니다. 꼭 휴민트, 인적 정보망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입을 합니다. 직접적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개입을 합니다. 첫째, 휴민트, 인적 정보망을 이용해서 현지 정치인, 군경찰, 사회운동가들과 접촉하여 행동 지침을 주거나 자금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 친인도 정당, 친인도 세력과 반환 중국 세력, 친인도 인사들에게 선거 자금, 캠페인 전략, 홍보 기술 지원을 합니다. 셋째, NGO 시민단체를 포섭하여 겉으로는 민주주의 지원, 시민운동 지원 명목으로 자금이나 교육을 제공합니다. 넷째, 선동, 정보전 지원을 위하여 시위 지도부에게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가 같은 구체적 전략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즉 누구나 상상 가능한 현지 인물과 접촉해 행동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방식이 바로 핵심적인 개입 유형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보전, 심리전 개입도 합니다. 첫째, 언론 및 소셜미디어를 조작해서 특정 내러티브를 퍼뜨려 민심 유도하기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정권은 중국의 꼭두각시다 같은 담론을 확산시킵니다. 둘째, 페이크 뉴스, 봇 활용으로 여론을 교란하고 폭동, 시위 동력을 키워줍니다. 셋째, 외국 언론, 싱크탱크와 연계해서 현지 정치인이나 활동가가 미국, 인도, 중국 언론을 인용해 정당성 확보합니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네팔에 경제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원조, 투자로 위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원조 끊겠다 라는 식으로. 둘째, 무역, 송금을 활용하여 현지 주요 기업, 노동자, 교민 사회를 압박해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금 흐름을 이용하여 비공식 루트를 통해 선거 자금이나 시위 자금 유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가 네팔에 외교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공식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 편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군사 시위로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에 군사 훈련을 배치하거나 정보 공유를 빌미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안보 협력으로 특정 정권과 안보 협정을 맺어 반대 세력을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네팔의 다음과 같이 문화적, 사회적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엘리트인 학생, 관료, 군인들을 자기 나라에 초청해 장기적으로 친화적 세력 양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종교, 시민단체, 네트워크 활용해서 미묘하게 정치적 입장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말하는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또는 인도가 네팔 폭동에 개입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휴민티 접촉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여론 조작, 외교적 압박, 경제적 지렛대, 군사적 시위, 문화, 교육적 영향력, 행사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스메테리 한비샷결을 이르기를 치국무기법 증란 즉하우치하저란 스버 어비풀 변증망 쇼파를 부피엔저왕 나라를 다스림의 법도가 없으면 혼란이 오고 법을 지키되 변화가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네팔의 위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주불가의 항신주 북하이 부시의 나라의 군주인주는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즉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학즉지 시에 즉시 배우면 지혜로워진다. 배움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지즉치국이에 지세지고 이이 지혜로우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쉬워진다. 지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고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네팔의 붕괴는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닥칠 수 있는 경고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권력의 유혹보다 책임을 중히 여기는 리더십이 없다면 안정된 듯 보이는 나라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전의 지혜와 현실의 사건을 함께 성찰하며 한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길을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